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김학동 예천 군수님 모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천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천 군수 김학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기운이 넘치고 기쁜 일이 많아서 늘 웃음꽃 만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예천군 공직자들은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많은 성과들을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성과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한 해는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네. 그리고 또 이상기후 그리고 지나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네. 또 그중에서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예천 구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협조하신 덕분에 선거에 무난히 통과했고 그 덕분에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모사업 527억 원을 포함해서 2,40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예천군청 우리 행정부서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50여 개가 넘는 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했던 플로깅을 비롯한 클린 예천 만들기 운동이 전국 대상을 받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관내 식당들이 위생 수칙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여서 안심식당 전국 대상을 수상한 것이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이루셨던 성과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또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아야 하고 또 신도시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예천군의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예천읍 원도심에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선 지중화 사업, 그리고 간판 현대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그 다음에 돌봄 센터가 들어가는 아이사랑 안심 케어 센터가 또 완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설 시장에는 예천이 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네. 한우 특화 센터도 금년에 착공합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희망 키움 센터도 금년에 준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우리 예천은 원도심은 작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그 도시에 미래 청년 농민들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어우러져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시에는 점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호명읍 승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도시 주민들께 행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에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변에 가흥 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모아 엘가와 동일 아파트 사이의 도로에서 홍구동 사거리로 연결하는 외곽 도로를 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평천 주변에 80억 원 예산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중앙 호수공원 주변에는 물놀이장, 족구장, 풋살장, 오토 캠핑장, 그리고 다목적 잔디 광장, 그리고 18월에 파크 골프장을 2만 평 규모의 네. 패밀리 파크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즉 기관이나 기업 유치인데요.
보문면에 제3농공단지를 곧 착수하고 신도시에는 844억 원이 투입되는 경북 공무원 교육원 이전 사업과 1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KT 데이터 센터도 건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또 요즘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청 신도시를 두고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대한 불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안동 시민들이나 우리 예천 구민들께서 행정 통합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주장했던 신도시 통합 행정은 신도시 내부의 행정 서비스 일원화를 의미합니다. 네. 즉 경북도청 신도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 서비스가 다르면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신도시 안에서는 안동, 예천 구분하지 말고 행정을 통일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도시 내의 행정 서비스 일원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실제로 안동시와 협의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역사랑 상품권,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불편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안동시에서 주창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안동시와 예천군 두 도시를 하나로 뭉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뜬금없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제안입니다. 규모가 큰 안동시가 좀 작은 예천군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우리 예천 군민들 입장에서는 1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예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안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동시와 우리 예천군은 오랜 세월 동안 사이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네. 마침내는 서로 협력해서 도청을 이전해 왔고 이제는 그 당시에 서로 약속하고 계획했던 대로 10만 명 명품 신도시를 완성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신도시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난데없이 안동시에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시민들께서는 통합 추진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예천군에서도 맞대응해서 통합 추진 반대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예천 군민들의 반대가 들끓는다면 도청 신도시는 온통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고 네. 마침내는 도청 신도시 발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안동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예천군과 함께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집중해서 명품 신도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입장을 좀 밝히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통합에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째는 안동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성장하면 독립적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될지도 모르니 지금 미리 통합하자. 이런 것이 안동시의 논리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도시 발전에 관심이 없고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네. 신도시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가 합심해서 정성을 쏟고 그 결과 신도시가 계획대로 발전이 되고 또 신도시 주민들에게 선진적인 행정 서비스를 잘 제공한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왜 독립을 요구하겠습니까?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난 7, 8년 동안 안동시는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제대로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신도시가 분리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정말 신도시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혹시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금 궁금합니다. 안동시가 진정으로 도청 신도시 발전을 원하고 우리 예천군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정성도 더 쏟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행정구역 통합은 이미 실패 사례가 많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과거에 선상군이 구미시와 그 다음에 영풍군이 영주시와 통합했던 사례를 보면 덩치가 작은 군 단위 도시가 큰 도시에 흡수되어서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안동군이 안동시와 통합해서 두 지역이 골고루 잘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시 도심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외곽에 있던 안동군의 읍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구상은 안동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변두리가 계속 희생해야 되고 결국에는 불쏘시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구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셋째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안동시만으로도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지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안동시가 우리 한 예천군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데요. 이 안동시만으로도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서 네. 면 단위까지 골고루 행정을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예천군을 안동군과 이렇게 통합을 해놓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면적입니다. 실제로 940만이 사는 서울시의 3.6배입니다. 그리고 68만 명이 사는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안동 예천이 통합되었을 때 우리 예천군의 효자면이나 풍량면에서 안동시청까지는 120리가 넘고 거꾸로 도산면에서 예천군청까지는 140리가 넘고 자동차로 달려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큰 그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읍면동 우리 사무소가 현재 우리 예천군에는 12개가 있는데요. 네. 이 안동하고 뭉치게 되면 읍면동 사무소가 36개나 되어서 도저히 효율적인 도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통합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고요. 네. 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2.5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1 더하기 1은 1.5밖에 안 됩니다. 즉 통합한 직후에는 미끼성 예산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통합 사례로 많이 드는 곳이 경남의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 창원시의 금년 예산이 3조 7천억 원인데요. 네. 이 도시들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통합하지 않았더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했으니까 통합 직전인 2009년 예산을 살펴보면 통합되기 전의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와
각각 규모가 비슷한 진주시, 포항시, 통영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산,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된 창원시의 금년 예산이 3조 6,998억 원인 반면에 현재까지 독립된 도시로 경영되고 있는 진주, 포항시, 통영은 5조 3,590억 원입니다. 그래서 통합 전과 이후의 예산 차이가 이렇게 크다. 즉 통합을 아직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통합하고 13년이 지났지만 창원시에는 아직까지도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통합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통합해서 규모만 커지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상 통합이 왜 불가한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도청을 이전했고 도청 신도시라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10만 명의 명품 신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네. 그 이후에 낙수 효과로 안동시나 예천군, 원도심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통합을 반대하시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어서 농업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농촌 일손 부족과 이상기후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천군만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천군은 2020년부터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관내 인력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 175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네. 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후에 대처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전환 정책에 부응해서 2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양잠 곤충 산업단지, 그리고 100억 원 예산의 수직 농장이 들어가는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 사업,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장인 예천 장터 운영 등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농촌 인력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어떤 정책을 좀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나 소상공인 특례 지원 등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상품 개발로 우리 예천군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 숫자를 최대한 늘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6월 4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를 비롯해서 육상이나 양궁 종목의 전국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전직 훈련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예천으로 찾아오는 선수, 지도자들의 방문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 외곽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관광을 예천읍 도심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예천읍의 남산공원, 한천, 그리고 개심사지 5층 석탑공원, 그리고 폐철도 부지를 명품 관광공원으로 개발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국가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멋진 제도입니다. 우리 예천군은 기부금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 재정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아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동 예천 군수님과 함께 2023년 예천군의 주요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